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속이 다 시원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늘 언행이 일치하다 보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질문하는 사람보다 질문 받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훨씬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여당에서 얘기했죠. 아니,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겨레에서 그런 기사를 냈다고 해서 고소를 하고 그러냐,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박지원이 취조하듯이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막 공격하듯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분이 한다는 말씀이, 아니 이때까지 자기가 나이가 이제 꽤 많잖아요. 이분도 평생 동안 자기가 검사 생활을 했고 온갖 어려움이 다 있었다. 그러나 자기는 한 번도 고소 고발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할 수가 없었다. 그것도 한겨레에서 신문 맨 앞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문짝만하게 어떤 증거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자기를 공격하는, 음해하는 그런 걸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내용도 없는 걸 갖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신문 제일 앞에다가 사과에 대한 기사를 내면은 그때는 취하를 해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형 언론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이제 가짜잖아요.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겨레 신문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의 그 말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동안에 가짜 뉴스에 너무 많이 시달려 가지고 있잖아요. 예, KBS, MBC, YTN, JTBC, 연합뉴스까지 2년 내내 가짜뉴스 얼마나 많이 퍼날랐나요? 그걸 보고는 와, 완전히 정말, 특히 김부선, 해경군 김씨 이런 거 전부 다 조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서 앞장 나섰던 게 연합뉴스란 말이죠. 그리고 한겨레 경향신문도 그 등달아서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완전 조작으로 다 드러났으나 결과는 어땠나요? 한 명도 아니면 말고식이었고, 우리가 그런 기사를 내서 잘못됐다 이런 말 한 사람 없었어요. KBS에서 얼마나 심하게 조작 들어갔나요? 김부선까지 불러다가 그 조작을 진짜인 양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작인 게 드러났으나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사가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 예, 윤석열 검사의 말하는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주권자로서, 국민으로서 너무나 뿌듯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필 규정, 그리고 언행일치, 예, 정말 너무 멋진 검사죠. 그러니까 이 검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신임이 갈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내부 안에도 아주 잘 결속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클린하게 만드는 역할도 잘 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말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정부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로서의 역할을 한 게 많잖아요. 어떤 큰 사건을 많이 맡았잖아요. 그런 이제 정부가 그런 어떤 역할을 줄 때마다 제일 그래도 좋았던 데가 어디냐 말해봐라. 민주당이 그래도 윤석열 검사를 이렇게 검찰총장까지 시킬 정도로 제일 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답을 해보라고 막 이제 재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또 딱 쿨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해가지고 쇠고랑을 차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검사가 말하기를 정말 그때 참 쿨하게 해줘가지고 그때 조사를 잘 하고 결과까지 잘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솔직하게 딱 깨놓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사람이 아주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윤석열 검사는 아주 말과 행동이 딱딱딱딱
딱 일치하다 보니까 이 청문회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걱정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약간 이상해 보일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사필 기증이라는 게 제일 큰 무기가 되고 덕목이 되고 이것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큰 파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국감에서 정말 이렇게 이 청문회하고 또 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게. 그런데 이 국감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감옥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 청문회는 했는데 국감 하루 전날 그만뒀잖아요. 거짓말하면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청문회 할 때 왜 조국이 아슬아슬 했냐면은 또 제가 조국의 청문회도 열심히 지켜본 이유는 조국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조국이 하는 말이 나중에 어떤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획획획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바로 드러날 것도 딱딱딱딱 잡아떼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크게 전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 아우 표창장 가지고 뭘 그래, 그런 서류 가지고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게 이제 표창장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표창장 때문에 그 딸이나 아들은 이제 면접도 안 보고 어떤 그 의과대학도 갈 수 있고 나중에 의사도 될 수 있고 의사가 되었는데 그 실력 없이 의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환자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위험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실력으로 있잖아요. 된 게 아니고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의사가 되었다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자기 자식까지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가 너무나 병이 들어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만들면서 부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뭐 키스트, 그게 뭐 별거? 키스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왔다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름도 있잖아요. 벽에다가 새겨줄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턴을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는 한 달을 약속을 하고는 이틀 나왔단 말이죠. 이틀 나왔는데도 그 엄마의 친구가 거기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 약속한 대로 다 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접에다가 또 이용해 먹었죠. 그렇게 자존심 강한 키스트. 그리고 또 벽에다가 또 이름까지 새겨놓은 겁니다. 예, 한 달 이름까지 새겨놓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자기가 진짜 실제로 인턴생을 한 것처럼. 근데 뭔가요? 거짓으로 드러나가지고 거짓으로 서류를 보내준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대학 그 제1저자 그것도 얼마나 큰 사건인가요? 인생을 바친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1짜리가 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을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허위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논문에 관련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 자부심이 강한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단체에서 그것을 제명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1, 2, 3, 세 가지나 돼요. 그런데 조국을 지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막 이러면서 조국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러면서 달려드는데 그것은 정말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이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고위층에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알아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이렇게 지금이라도 쫓겨나서 정말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할 것은 조국이 분명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66일이에요. 자그마치.
조국 사태가. 예. 그런데 이게 허지부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나라에서. 당연히, 윤석열 검사는 말했어요. 예, 원칙에 따라 한다. 수사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왜 특히 김어준 왜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냐, 유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막 떠들어댔는데 윤석열 검사가 말했죠. 이제 수사에 대해서 완전 다 이렇게 오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사를. 예, 그런데 기사에 간간히 새어 나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아주 명쾌하게 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속보 중에 하나가 정경심, 이분이 이제 서류 조작으로 아주 난다 긴다 하는 분인데요. 보니까 병원에서 자기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근데 서류를 그럼 내라 했더니 서류를 자기가 입원했던 그 병원의 서류를 낸 겁니다. 진단받았던 서류라고 낸 게 바로 또 입원했던 서류를 냈으니까 또 엉뚱한 서류를 낸 거잖아요. 또 가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의사명도 있고 병원명도 있고 확실하게 정확한 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서류가 준비가 안 됐다는데 왜 그거 하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그 병원도 친구 관계고 지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쪽에서도 뭔가 또 씌워질까 겁이 나는지 자기들은 그런 거 일체 한 적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확실하게 또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정경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경심하고 조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바로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바로바로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또 바로바로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이 너무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하면서 안 들키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범죄를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또 정경심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한 가지 더 사고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PB와 이 정경심의 말이 완전히 대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자료에 놨잖아요. 정경심하고 PB하고 둘이서 막 그 PC 같은 거 들고 나르고 하는 거. 거기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부 다 PB가 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또 막 잡아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PB는 유시민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이 조국 가족을 보호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랬는데 세상에 그래 했던 PB를 갖다가 지금 모든 건 다 PB가 했다 이러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또 잡아떼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PB 입장에서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두 사람 말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이제 뒷좌석에 있는 것을 좀 달라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노트북을 준 겁니다. 전달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이제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핸드폰을 2개를 꺼냈다는 거예요. 아이폰을 꺼내서 이제 유심칩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이 PB한테 물었대요. 그래서 PB가 가르쳐 줬더니 그걸 이제 끼워가지고 통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비밀스러운 통화를 한 거예요. 조국하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통화하는 내용을 또 이 사람이 검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뭐라고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또 뒤집어 씌웠냐면은 자기는 그 하드디스크를 1개만 사오라고 했는데 PB가 알아서 2개를 사왔다. 그리고 그거 교체할 때 나는 바깥에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람이 다 한 짓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PB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완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들도 기가 막히고 PB도 기가 막히고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도 기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국하고 정경심이 굉장히 닮았어요. 바로 드러날 어떤 증거에 대해서도 그 앞에서 막 완전히 상대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B에게 뒤집어 씌워봤자 PB가 무슨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PB는 뭐라고 증거를 댔냐면은 분명히 2개를 사오라 했다. 왜냐면 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애인 카드 이런 거를 자기가 한번
뭐 영국에서 유학할 때 장애를 알았다 이래서 또 장애인 카드가 뭐 할인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 카드를 사용했나 보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산 증거가 있기 때문에 2개 산 게 맞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진술을 하면 결과가 다 나오는데도 이렇게 잡아떼는 걸 보면은 그때 왜 김경수가 드루킹하고 같이 이제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킹크랩 시연을 할 때 정언을 다 해줬잖아요. 그 이제 김동원 드루킹 말이 맞다고. 그런데 김경수가 끝까지 계속 잡아떼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이 힘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한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거기다가 막 변호사가 9명이나 있었는 거예요. 김경수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데 그 기법을 쓰겠다는 건지. 예, 어쨌든 정경심도 지금 뭐 변호사가 뭐 9명인가? 뭐 그렇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도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잡아떼라고 얘기하면서 PB한테 뒤집어 씌우라고 했는지 그 기법을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도 안 하는 얘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PB가 무슨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그 새벽에, 예, 그 늦은 밤에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런 수고를 한단 말인가요?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조국 가족이 너무너무, 수상한 가족이 진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인격체가 좀 이상해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법무부 장관 조국이 빠진 이 자리에 이제 전해철이 아주 유력하다 이렇게 또 이제 속보가 뜬 겁니다. 박지원이 한 말대로 정말 황당하죠. 민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예. 아니 법무부 장관이고 예, 앞으로 법을 집행할 사람이면 그렇게 그 전에 예, 전해철도 얼마나 판사들 검사들 이용해가지고 억지 기소하고 해가지고 억지 기소한 전해철은 물러가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 시위를 많이 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여기다 갖다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여도 야도 일반 국민들도 정말 이해가 되는 예,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야지 조국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또 전해철인가요? 와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조국을 끝까지 밀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까 할 수 없어서 지금 잘려 나갔죠. 그런데 억지 검찰들을 정권 초반에 이용해가지고 법원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혔나요? 전해철이. 우리는 그 사람이 2년 내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요. 공수처법은 전해철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독재.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걱정하는 조국만큼 전해철도 조작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삼철이다 해서 문재인이 옆에 두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독재 지역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옥의 열차행이 된다는 겁니다. 바이.